반갑습니다. 사회문화 2주차고, 우리 사회문화 2주차 좀 추우니까 좀 더 올릴게요. 네, 사회문화 2주차고, 지난 시간, 우리 지난 주차 때,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이번 주 내용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때 뭐 배웠냐면은, 우리 그거 배웠어. 사회문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라는 것도 출발했지. 그래서 사회문화는 사회학도 있고, 사회복지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미래사회학 부분도 있다고 했고, 우리가 현재 배우는 이 1단원과 2단원은 사회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설명을 좀 했다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본 게 그렇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했어. 맞지? 뭘 가치성은 어디야? 가치가 없어.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되는 곳은 자연현상이지. 근데 가치 함축적이야. 가치 함축성을 띠고 있고,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돼. 그런 영역은 어디라고 했어?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했지. 그리고 존재법칙, 당위법칙. 존재법칙은 자연현상 그대로 그러한 거니까,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당위법칙 마땅히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자연현상, 사문현상 비교하는 거 했었던 거 기억나죠? 예시 들어가지고 스킬을 탔는데 스킬을 피해야 되니 그런 얘기 했었잖아. 맞지? 그거 할 때 포인트는 뭐였어? 포인트 소리 안 나네. 또 소리 안 나. 인간 의지가 개입이 되냐 안 되냐 그걸로 구분하면 된다 했고, 자, 그 다음에 개연성, 확률성의 원리. 사문현상이죠. 무조건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랬잖아. 수요 공고의 법칙 얘기했고, 세이의 법칙도 얘기해줬어. 맞지? 그리고 그러면 그걸 반대. 필연성, 확실성의 원리. 자연현상. 사실 그 정도만 봐도 괜찮다고 했어. 맞지? 자,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 기억나니? IV, DV. 오늘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IV, DV. 그거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눈에 떠오르는 거 있니? 떠오르는 거? 과학의 구분. 그렇지. 오늘 그 과학의 구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할 거야. 자, 과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혹시 기억나니? 잠깐만요. 이거 젖혀보자. 발등 맞지? 좀 어려웠네. 자, 과학의 구분 혹시 기억납니까? 갑자기 빛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자, 과학의 구분은 그렇지, 기억나? 참고로 밖에 지금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 오늘 1월 28일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많이 분다 했어. 목요일이잖아 오늘. 자, 그래서 어떻게 기억나니? 그렇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나눴고,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쌤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다 했어. 오늘 그거 할 건데 그거 할 거야. 그래서 또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마저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과학 자체랑 대비되는 것은 형이상학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잘 기억나야 이번 시간도 너네가 잘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야. 잘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또 떠올려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얘들아, 이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웠어. 얘들아, 맞지? 이 관점을 우리 두 가지. 잠깐만, 뭐고? 왜 머리카락이 여기? 와우, 쉣. 뭐지? 우리가 관점에 대해서 배웠어. 관점 두 가지 배웠는데 기억나니? 그렇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배웠어. 맞죠? 자, 거시적 관점 다시 두 개 나눌까? 기능론, 갈등론. 무슨 행동? 구조화된 행동. 수동성, 구속성을 강조한다 했고, 미시적 관점, 무슨 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 능동성, 자율성. 얘기했고, 자, 그럼 우리 기갈상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전제되는 이론 기억나니? 기능론은 다른 말로 기능구조. 기억나지? 자, 기능론의 전제는 사회 유기체설이었어. 사회는 생명체, 인간은 세포에 비유했지. 인간은 주어진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 얘기했어. 맞죠? 자, 갈등론은 무슨 설? 계급투쟁설. 학자도 물어봐야 되겠다. 기능론 학자 누구였지? 콩트, 스펜서, 디르켐. 그 스펜서는 무슨 진화론? 사회 진화론. 디르켐은 나중에 2단원 마지막에 가면은 1타입 파트 가면은 아노미 이론으로 또 우리가 만날 거야. 아노미 그때 얘기를 했었죠. 기능론에 보면은 기억나니? 사회병리론과 함께 배웠었어. 사회병리론과 함께 아노미라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디르켐이에요. 갈등론 누구? 칼 마르크스. 마지막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전제되는 이론은 사회계약설. 학자 누구? 3명? 홉스로크 루소. 그걸 갖다가 받아들인 미국의 사회학자는 미드와 쿨리. 여기까지 괜찮니?
블루머라는 학자도 있었다고 했어.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은 너네가 지금 선생님 다 못 외우겠어요. 기갈상 그거요. 대충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내용 다 못 외우겠어요. 한 친구들 있죠. 걱정 마. 왜냐면은 뒤에 5단원 가도 또 나와. 4단원 가도 또 나와. 3단원 가면 안 나와. 3단원은 안 나와. 근데 4단원, 5단원 가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알겠지? 이 정도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교재 한번 펴볼래? 교재. 선생님 지난 시간에 교재를 다 이렇게 해줬어요. 맞지? 어디 가보냐면은 차례 잠깐 다시 가봐. 차례. 우리 현재 지금 1-1 사회문화현상이 2에는 다 끝난 거야. 그럼 오늘부터 2주차부터는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 할 거고 3주차 때 사회문화현상의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그냥 3, 4주차 걸쳐서 사회문화현상의 자료 수집 방법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태도와 연구 윤리를 다 끝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주차쯤 되면은 개인과 사회관계, 인간의 사회화 그리고 6주차쯤 되면 사회 집단, 사회조직, 일탈 행동 할 거고 7주차 때 아무래도 문화를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요 얘기를 해준 이유는 너네 사회 문화를 수강하는데 좀 확인을 해보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자, 항상성 유지라는 키워드, 조화, 균형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 그치, 기능론. 갈등 이런 거 갈등. 뭐야 갈등? 그거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우리 필기했던 거 다 기억해야 된다. 계급 재생산 얘기도 했었고 상징적 상호작용의 4개 상황정의 요거 뭐니? 그치 상징 상황정의 상징 그 다음에 관습 기억하는? 관습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어.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다 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그렇긴 하죠. 왜냐면 쌤이 지난주에 너네한테 혹시나 뭐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예요. 의미부여까지도 했지. 관습이 아니라 관행 뭐 관행이나 관습이나 비슷한 말이긴 한데 평가원에서는 평가원에서는 관행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다 풀었어요. 맞지? 21페이지까지 다 풀려있으면 정상.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필기 들어가 보자. 오늘은 필기할 게 좀 많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시간은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필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질적 연구 방법 필기하고 그 다음 시간에 교재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쌤이랑 함께 우리 다음 장 넘겨서 갑시다. 1-2 01 할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현상의 이해에 대해서 했다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다.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 자,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에는 무엇이 있냐? 그거부터 우리가 볼 거야. 첫 번째, 아까 얘기했어. 우리 퀴즈 누누이에서 이해하고 있다. 첫 번째, 양적 연구 방법. 두 번째, 질적 연구 방법. 오늘 이거 2개만 하면 소식 끝. 근데 이 2개를 잘 클리어해야지 너네가 실제로 수능을 볼 때도 잘 볼 수가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자, 장면 1, 씬 넘버 1 양적 연구 방법. 자, 양적 연구 방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실증적 연구라고 해. 그래서 빨간색 그대로 바로 열고 실증적 연구. 그래서 실증적 연구랑 양적 연구 방법은 같은 의미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양적 연구 방법의 전제 1번 가로 1번 전제. 자, 양적 연구 방법의 전제는 뭐야? 그렇지, 너네가 잘 알 거야. 방법론적 이론론이야. 즉, 양적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동일시한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써지는 겁니다. 알겠죠? 왜요? 지난주 때 우리 과학에 분류했잖아. 자연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물화생지 우리 탐구하는 거고 사회과학은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라고 했어.
그들의 관계를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에 두 가지를 적긴 했지만은 전체 노란색으로 방법론적 이론론. 방법론적 이론론. 그래서 이 방법론적 이론론은 즉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같다. 즉 이거는 다른 말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야. 자연과학적 방법. 그 실제로 우리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실험 관찰책 있지 않았니? 그 실험 관찰책 열어보면은 항상 영단원에 실험 과정이 되어 나와. 지금 고등학교 과학 탐구 실험 과목에도 있을걸? 책이 있나요?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 펴보면은 뭐 변인 통치 이런 거 나오고 옛날 쌤이 기억나. 실험 관찰이라는 책에 보면은 실험 과정들이 쫙 나와 있어. 그거를 달다 외워야 돼. 그거 가지고도 시험 쳤었거든. 실험 관찰도. 그래서 막 달다 외워. 우리 실관면 이렇게 불렀는데 실관이랑 또 실과랑 다르다. 어쨌든 시간에 막 죽어라 외우는 거야. 0단원 1단. 그래서 항상 이제 실험하고 진짜 실험도 못하는데 실험을 하고 결과는 열심히 적게. 그래서 그때 실간에 항상 0단원을 보면 실험 과정이 되나. 근데 3, 4학년 때 배우는 그 실험 관찰에 있던 실험 과정들하고 5, 6학년 때 배우는 실험 관찰의 실험 과정이 달랐어. 왜 달랐는지는 뭐 교육 과정이 좀 더 이제 고학년이니까 좀 더 가르치겠다 뭐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국 이런 거지. 문제를 제기해.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구 주제를 잡은 거죠.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가설 설정을 한 거야. 가설 설정했으면 뭐 해야 돼? 자료 수집해야지. 자료 수집 전에 연구 설계부터 해야 되겠다. 연구 설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실험으로 좀 해보자. 실험 주제를 선정했어. 선정했죠. 그 다음에 가설 설정 아까 했던 거 이럴 거면 이럴 것이다 라고 가설 설정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실험을 설계할 거야. 이러한 모델로 실험을 할 것이야 라고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료를 모아야지. 자료 수집해보고 그 자료를 분석해봐.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갖다가 비비비빅 해가지고 통계 처리해야죠. 어떻게? 예를 들어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것까지 수치까지 기록을 다 해놔봤지. 그걸 가지고 뭐해? 가설이랑 우리가 실험한 거랑 통계 처리한 거랑 만나 비교해보는 거야. 가설 검증했어. 그러더니 결론이 나왔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걸 일반화할 수 있니 없니? 그것도 보겠죠. 일반화까지 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실험의 과정이잖아. 지금 우리 문과 친구들은 실험 뭔지 잘 몰라요. 문과 비하발언은 아닌데 나도 문과인데 문과 친구들 이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실험 과정을 우리가 실험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차근차근 배우면 돼요. 문과적 감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게 사문에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귀찮다고 해야 되나? 그런 파트야. 이론 중에서 귀찮은 파트라고 생각하면 좀 돼. 그래서 바로 2번 목적. 그러면은 이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뭐야? 일반화 될 수 있냐 없냐는 거잖아. 법칙을 발견하고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적어볼게요. 규칙성 콤마 변인 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니? 라는 거야. IV랑 DV 사이에. 그리고 마지막 법칙을 발견하는 거지. 법칙 발견.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 돼요. 법칙 발견까지. 그럼 3번, 가로 3번 기본 입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입장. 기본 입장. 첫 번째, 자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사문현상은 모든 사문현상은 할까? 아니 그냥 하죠. 사문현상은 인과관계 좀 뺄게요. 규칙성 그리고 일정한 원리가 존재한다. 자, 이 잠깐 나온 게 복습해보자. 자, 지난주에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배울 때 다시 우리 복습하는 거야, 이거는.
자연현상은 인과관계 100%였어. 그래서 지배 인과법칙에 인과관계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했어. 사회문화에서는 인과관계 지배를 받는다? 지배는 받지 않지만 존재는 한다라고 했죠? 존재한다. 기본 입장이지. 그 다음에 측정. 수치 측정했어. 그 다음에 계량화. 그거를 계량화는 다른 말로 가르고 수치화라고 적어볼래? 수치화. 수치를 펴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 분석. 이게 가능하다고 봐. 얘는.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측정, 계량화,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 단순화된 현실 가정. 또는 통제된 실험. 애초에 가설을 그렇게 잡으면 가능하겠죠.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다.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파트를 좀 약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 이런 느낌인 거 필은 알겠는데 왜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대학 가면 사회학에서 배우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사실과 가치는 다르대. 사실의 영역과 가치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해야 된다는 거야. 너네 과학 실험하는데 예를 들어 뭐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한다 해보자.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는데 나 이거 보고 내 마음에는 예를 들어 산소 포화도가 나는 잘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10이라는 수치라고 해볼게요. 보통 평균적인 보편적인 수치니까 10이라고 해보자. 난 10 마음에 안 들어. 13으로 바꿀래.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물론 이건 억지긴 하지. 그래서 이거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해야 된다.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해야 된다. 괄호 4번 장점. 양적 연구 방법 장점 뭐 있어요? 객관화된 수치를 박아주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객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원인 설명, 중간점, 결과 예측에 용이하다. 결과 예측에 용이하다. 이름도 내가 안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 5번 한계. 나오겠네. 가치의 영역을 분석하기가 곤란해. 가치의 영역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그런 가치의 영역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거는 질적 연구 방법에서 볼 거고. 하나 더. 피상적인 사실 파악에 그칠 우려가 있어. 우리 교재에 그렇게 적혀 있지. 근데 간단히 쓰면 사실 파악에 그칠 우려가 있다. 사실 파악에 그칠 우려가 한자로 있을 유자 적어 있다. 빨간색으로 맨 아래 줄에 심화. 자, 그럼 지금까지 너희가 봤을 때는 쌤이 그랬어. 아까 그랬지 쌤이 뭐라 했어? 보면은 양적 연구 방법은 객관적이래. 주관적인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다고 했어. 맞지? 그러면 방법론적 이론론을 적어봐. 심화에다가 방법론적 이론론은 가치 함축성을 배제합니다. 가치 함축성을 부정한다라고 표현할게. 부정한다. 이거 O일까 X일까? 너네 요거 O 하면 안 돼요. X야. 왜 X예요? 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론론, 즉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같을지라도 사회문화현상 자체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 함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알겠지? 그럼 6번. 여기 이제 너네 헬 연구 단계.
이게 너네 해야 될 거야. 연구 단계. 학생들이 연구 단계 진짜 어려워하더라고. 외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외우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제기. 그래, 문제 제기 간단해.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거야. 연구 주제 설정. 연구 주제 설정. 오! 아, 조심스럽게 쓴 펜이었는데 날라갔어요. 아, 진짜. 이거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썼는데 이거를 최대한 안 부수려고. 왜냐면은 이게 펜이 잘 안 좋아서 금방 부서지더라고. 금방 부서져. 그래서 최대한 좀 오래 살려봐야 되겠다 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버리셨네. 잠깐만요. 그냥 두 번째 가설 설정. 오히려 부서지면은 더 깊게 눌렀을 수가 있죠. 근대적으로. 가설 설정. 여기서 가설 설정은 A. 잘 봐. I의 V와 DV의 빨간색 바꿔 잠정적 진술. 잠정적 진술. 이게 무슨 말이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잠정적 진술. 너네 말 이해되니? 말 뜻을 생각해봐. 가설이라는 거잖아. 만약에 이러이러하면 이러할 것이야 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그게 가설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거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를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정적 진술. 다른 말로 잠정적 결론 도출이라고도 한다. 노란색으로 진술 오른쪽에다 가로해서 결론 도출까지 적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IB와 DV의 잠정적 결론 도출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할게요. B. 선행 연구 검토. 얘 어제도 떨어졌거든? 어제 무슨 시간이야? 어제 생일사 시간이었는데, 어제 생일사 시간에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헐거워졌나? 빼볼까? 버티긴 버티네. 선행 연구 검토한다는 게 뭐야? 전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보겠다는 얘기죠. 뭐 보고서도 있을 거고 연구 논문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런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미리 말하는데 지금 여기 2단계잖아요, 맞지? 선행 연구 뭔 소리고? 선행 연구 검토가 먼저. 그럼 여기 좀 짧게 이렇게 쓸게요. 2-2. 선행 연구 검토가 먼저. 그 다음에 잠정적 결론 도출이 두 번째야. 알겠지? 요거 의외로 사회문화 기출에 나오거든요. 파악해줘. 선행연구 검토가 먼저. 그 다음에 IV와 DV의 잠정적 진술, 즉 잠정적 결론 도출이 두 번째다. 그 다음 C. 빨간색으로 가설의 요건 검토. 가설의 요건 검토. 이 가설의 요건에 관련해서는 7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적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요. 사실 가설의 요건은 형식적인 요건이 있고 내용상의 요건이 있거든. 그것도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3단계 연구 설계. 이제 문제 제기. 내가 뭐에 대해서 연구할지 정했어. 가설도 정했어. 잠정적으로 이러할 것이야 라고 딱 정했어요. 연구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되겠지, 맞지? 시기라든지 기간, 대상, 규모 등을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쌤이 빨간색으로 A랑 B를 쓸 건데, 자, A 개념의 사전적 정의. 내가 지금 정리한 요 두 단어, 특히 우선 적고서는 할게요. B는 노란색 적게 미안해. 우선 개념의 사전적 정의. 그리고 B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요 개념을 너네가 파악하고 가야 돼. 반드시 알겠지? 자,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있죠. 그 자체 언어를 가지고 좀 더 깊은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의미.
그래서 얘는 별로 안 좋을 거야. 근데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은 언어로 표기된 것을 갖다가 계량화, 즉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진학률이라는 언어가 있다 치자. 그럼 그걸 갖다 우리는 계량화시킬 수 있는 거지. 그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야. 알겠지? 그래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의 사전적 정의, 조작적 정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둘 다 사용돼요. 개념의 사전적 정의, 조작적 정의. 알겠니? 근데 다만 뒤에 배울 질적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가서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자,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배울 거야.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감찰법, 면접법 이렇게 좀 5가지 했거든. 자료 수집 방법에. 그 중에서 양적 연구의 경우에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 질문지법. 질문 돌리는 것만큼, 그러니까 설문지 쉽게 생각하면은 설문지 돌리는 것만큼 객관적인 거 없지. 질문지법. 그 다음에 실험법.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얘네들이 주로 사용된다는 거지 얘네들만 사용된다는 건 아니야. 절대. 알겠지?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질문지법, 실험법이 주로 사용된다. 알겠지? 그 외 문헌 연구도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사용될 확률은 굉장히 적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 그 다음 계속 가보자.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갑자기. 와. 놀라지 않니?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너무 더듬어린다, 맞지? 자, 이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에서 우리 이 자료를 갖다가 무슨 자료를 표현한다? 양적 자료. 이렇게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자료도 1차 자료랑 2차 자료로 나눠. 1차 자료는 연구하는 도중에, 그냥 연구하는 그 중에 얻은 자료를 우리가 1차 자료라고 하고, 2차 자료는 다른 사람이 했던 연구의 결론이나 교과서나 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실험을 하고 만드신 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2차 자료인데 그 1차 자료, 2차 자료 구분은 질적 연구 방법 밑에 필기에서 해줄 거야. 알겠지? 연구 단계. 그래서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는 무슨 자료? 양적 자료. 무슨 자료? 양적 자료. 자, 그 다음 가설 검증해야지, 맞지? 가설 검증. 자, 내가 가설 세웠고요. 연구 설계했고요. 사전적 정의, 조작적 정의 다 했고요. 자료 수집했고요.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가설과 맞냐 안 맞냐, 즉 가설과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겠지. 진위 여부를. 근데 만약에 그 진위 여부가 맞다 싶으면 너네 뭐 해야 돼? 수용해야 되겠지. 수용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가설의 여부랑 맞지가 않아. 가설 검증을 했는데 진위 여부에 맞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정법 아는 친구들 알 거. 이거 제가 정법으로 가네. 정법 모르는 친구들 알 거야. 드라마 보면은 그 판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검사의 공소 제기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검사가 뭐 예를 들어 5년형을 구형한다라고 했어. 근데 그에 대해서 판사가 그 검사의 공소 제기에 한해서 기각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기각. 즉 뭡니까? 이거 맞지 않아. 다시 해. 이거 반려. 기각합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 진위 여부에 따라서 수용도 하거나 또는 기각한다. 마지막, 하인조 그렇게 하는데 적어볼게요. 너네 바로 안에 적으면 돼요.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자, 그래서 결론 나왔어. 예를 들어 가설이 이게 맞을 경우에는 이게 맞대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거나 또는 이거는 안 맞대. 그런데 보통 안 맞으면 기각이 되니까 여기서 끝나겠죠. 결론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도요. 얘 왜 일반화랍니까, 선생님? 이거 우리 실험한 건데 왜 일반화예요? 라고 물을 수 있지?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왜?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봐. 우리 양적 연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실증적 연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규칙성, 변인 간의 상관관계, 법칙을 발견하는 거잖아. 즉, IV랑 DV의 관계를 파악하자는 거야. 이게 결국 잠시만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떤 관계에 해당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동을 넣을게요. 그래서 그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하면 괜찮니? 요거 복습 한번 하고 우리 한번 키워드 지우고 7번부터 10번 맞춰 필기할게요. 자, 복습 내려놓고 그 마법의 파란 펜 들고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양적 연구 방법 다른 이름으로 무슨 연구? 난린다. 실증적 연구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 전제 방법론적 몇 원론? 방법론적 이론론. 방법론적 이론론은 어떤 과학적 방법이다? 자연과학적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어. 맞지? 이거 너무 달려가지고 쌤 이걸로 할게요. 자, 목적은 무엇? 규칙성, 변인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법칙을 발견하는 거야. 자, 기본 입장 보자. 사회문화에서는 인과관계 규칙성 일정 원리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측정, 계량화, 다른 말로 수치화라고도 했어. 의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했고, 단순화된 현실 과정이나 어떤 실험, 통제된 실험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의 어떤적 가치, 주관적 가치가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장점 무엇이 있어? 객관성이지. 왜? 주관적 가치를 배제했으니까 객관성이 있겠지. 그리고 원인 설명, 결과 예측에 용이하죠. 빨간색 어디니? 결과 예측에 용이. 한계. 가치의 영역 분석이 곤란하다. 가치의 영역 뭐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느끼는 감정,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석하기 곤란하다. 사실파, 피상적인 사실파에 그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심화. 방법론적 이론론은 가치 함축성을 부정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는 X 이렇게 가야 되겠죠? 최근 평가원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심화요, 워낙. 이거를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왜? 사본현상인데 주관적 가치가 배제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자, 연구 단계가 뭘까? 첫 번째 단계 무슨 제기? 문제 제기. 연구 주제 설정하는 거고. 무엇을 설정해야 돼? 가설을 설정해야 돼. 근데 그 가설 설정은 자, 2단계에서도 1. 얘가 먼저 돼야 돼. 뭐 연구 검토? 선행연구 왜 이렇게 보이지? 선행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돼. 알겠니? 다시 한번. 문제 제기했어. 가설 설정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선행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 다음에 IV와 DV의 잠정적 진술. 다른 말로 무슨 도출? 잠정적 결론 도출이야. 그냥 결론 도출 아니야. 잠정적 결론 도출. 이게 두 번째로 가야 돼. 알겠지? 세 번째. 무엇의 요건을 검토? 가설의 요건을 검토. 무슨 요건? 뭐 검증 가능성, 뭐 검증 필요성 이런 것들. 자, 연구 설계 첫 번째. 그냥 언어에 대해서 심층적인 그 깊은 이해를 하는 거. 개념의 무슨적 정의? 사전적 정의. 그 다음에 언어를 계량화, 언어를 숫자로 바꾸는 수치화시키는 이거 개념의 무슨적 정의?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 자, 양적 연구 방법에서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쓴다고 했어. 첫 번째 무슨 법? 질문지법. 그 다음에 무슨 법? 실험법. experiment. 발음 좋았죠? 자,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는 무슨 자료? 양적 자료. 질주적 자료도 있겠지. 그러면 자, 가설 검증, 진위 여부. 이 가설과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수용도 하거나 또는 기각하겠죠. 마지막 결론 도출 및 일반화까지. 다시 한번 보자. 첫 번째, 우리 양적 연구 방법 들어갔어. 양적 연구 방법은 무슨적 연구? 실증적 연구. 무슨적 연구? 실증적 연구. 방법론적 몇 원론? 이론론. 무슨 과학적 방법? 자연과학적 방법. 목적, 규칙성, 변인 간의 상관관계.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거야. 자, 그러면 양적 연구 방법의 기본 입장. 첫 번째, 사문현상은 인과관계 규칙성 일정 원리가 뭐 한다? 존재한다. exist 한다는 거야. 두 번째, 측정, 계량은 다른 말 뭐였어? 수치화, 그리고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세 번째, 단순화된 현실 과정이나 어떤 실험? 통제된 실험. 왜? 가설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된 실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얘기했지? 맞지? 그 다음 하자. 상식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의 어떤적 가치가 배제돼? 주관적 가치가 배제되는 거야. 장점. 뭐가 있니? 주관적 가치를 배제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겠죠. 그리고 원인 설명, 결과 예측에 용이한 거야. 예측에. 알겠지? 예측에 용이하다. 한계. 가치의 영역을 분석하기 곤란해. 왜? 주관적 가치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상적인 사실 파악에 그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마지막 심화. 마지막은 아니죠? 방법론적 이론론은 가치의 함축성을 부정한다. OX.
X라고 기억하라고. 자, 연구단계 첫 번째 문제 제기해야지.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거야. 어떤 주제를 해볼까? 가설 설정 2단계 가설 설정.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선행 연구 검토라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선행 연구 검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알겠지? 그 다음에 IV와 DV의 잠정적 진술, 잠정적 결론 도출. 이게 두 번째로 가야 돼. 알겠지?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야? 가설의 요건을 검토해라. 가설의 요건은 7번에서 필기할 거야. 연구 설계, 시기, 기간, 대상, 규모 등 하면서 두 개 알려줬어. 자, 연구 설계에서 핵심적인 거는 얘야. 조작적 정의야. 왜? 조작적 정의가 해당되는 거는 양적 연구 방법이야. 알겠지? 자,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그 언어를 좀 더 깊은 의미로, 심화된 의미로 보자는 얘기고, 조작적 정의는 언어를 갖다가 숫자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자, 자료 수집 방법 대표적인 거 질문지법, 실험법이다.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양적 자료, 가설 검증 진위 여부, 수용하거나 기각하거나. 여기까지 복습했으면 됐고, 7번부터 마저 필기 가보자. 지우고 7번부터 마저 필기를 가볼게요. 그래서 양적 연구 하고 나서 교재 한번 보고 질적 연구 들어가는 게 낫겠지? 7번 가설의 요건. 너는 그 다음 페이지를 펴도 되고, 네, 우리 항상 하던 식으로 가설의 요건. 혹시 밖에 눈 옵니까? 눈 안 온다, 맞지? 서로 눈이 많이 와요, 맞지? 자, 가설의 요건. 첫 번째, 빨간색으로, 빨간색 하지 마. 그냥 흰색으로 갈게. 형식상 요건. 형식상 요건. A, 그 안에 A, IV랑 DV가 존재해야 돼. 당연하지. 우선 첫 번째, 얘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어야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너네 봐봐. 명제 배울 때, 수학 명제 배웠지? P이면 Q이다잖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간의 관계 알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IV가 있어야 DV가 있잖아. 안 그러니? 그거예요. 그래서 IV랑 DV가 존재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 빨간색 변인 간의 관계. 변인 간의 관계. 정, 그러니까 플러스 관계거나 마이너스 관계거나, 그래서 정관계를 표현하거든. 정 또는 부관계거나 또는 관련 없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건 지금 뭐야? 매우 명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것은 매우 명확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자, 내용상 요건. 그러면 이런 거 알겠어. 아, 변인 간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사실의 영역은 명확하죠. 대체적으로. 근데 가치의 영역은 약간 불명확한 경우가 있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자, 내용상 요건 가보자. 내용상 요건은 우리가 두 개 볼 건데 둘 다 빨간색으로. 첫 번째는 검증 가능성. 첫 번째는 검증 가능성이야. 알겠지? 아니네. 검증 가능성. 두 번째 비검증 필요성. 자, 검증 가능성은 무엇이냐? 이게 사실의 영역이냐, 가치의 영역이냐, 그거 보는 거야. 사실의 영역 대 가치의 영역. 자, 그렇다면 검증 필요성은 뭐니? 이거야. 진부한 진술. 그게 너무 당연한 것들, 그런 것들 안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형이상학적인 천국 이런 표현이나 그런 것들은 안 돼. 그리고 동어 반복. 같은 동어, 같은 말. 예를 들면 뭐뭐 높을수록 높을 것이다.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동어 반복도 안 된다. 이거 갖춰야 되지 가설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뭐 하면은, 그래서 뭐뭐 해서 높으면 뭐뭐 해서 낮을 것이다. 이런 건 괜찮겠지. 이거는 정부관계 중에 부관계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변인 간의 관계가 명확하죠. DIV, DV 존재하죠. 검증 가능성, 사실 영역의 가치, 사실의 영역이겠지. 그리고 검증 필요성, 동어 반복 안 됐죠. 진부한 지수도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가설로서 오케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8번 귀납적 연구랑 연역적 연구를 비교할 건데 사실 너네 이건 잘 알지 않니? 네, 연역적 연구. 근데 너네가 사실 귀납법, 너네 수학적 귀납법 생각하면 안 되고, 자, 너네가 우선 생각하는 귀납법은 뭐야? 이런 거지. 쭉 나열해. 그 하나하나의 사실들, 하나하나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 나열해. 그리고 결론이 이거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러한 가설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지. 너네가 알기로는. 맞죠? 근데 연역적 연구는 뭐야? A면 B이다. B면 C이다. 따라서 A면 C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깜짝이야. 어디로 갔니? 뺄게요 그냥. 너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아래 하나 귀납적 연구. 그래서 이 귀납적 연구는 가설이 없어. 네? 가설이 없어. 그래서 이때 가설은 대전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설이 없다고 보는 거야. 왜? 하나의 개별적 사실들만 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때는 가설이 제시되지 않았다. 바로 대전제가 바로 잡고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귀납적 연구. 두 번째 연역적 연구. 자, 연역적 연구는 가설, 즉 대전제가 제시되죠. 가설이 있고 소전제가 있고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아랫줄에 이거 저기 우선 양적 연구죠. 즉 실증적 연구는 연역법을 한 후에 연역적 연구를 한 후에 가설 있잖아. 그 다음에 귀납적 연구로 가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뒤에 배울 질적 연구, 다른 말로 해석적 연구라고 하거든. 자, 해석적 연구의 경우에는 연역 연구 없죠. 왜? 미리 말할게요. 실증적 연구 아까 우리가 볼 때는 가설이 있었니 없었니? 가설이 있었잖아. 근데 해석적 연구에서는 가설이 없어. 가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귀납으로 가는 거야. 이 정도 파악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가치 중립 대 가치 개입. 진짜 이 양 많다. 맞지? 가치 개입해야 되냐? 가치 중립해야 되냐? 요거 가지고도 평가원에서 시험을 많이 돼요. 사회문화 평가원에서. 자, 그럼 첫 번째 중립을 지켜야 될 단계는, 자, 다시 우리 지금 너네 막 안 떠오르니까 밑에 적어봐. 이거는 실제로 너네 필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너네 어디 적어봐. 따로 몇 장이나 문제 제기, 가설 설정. 가설 설정에서도 먼저 해야 되는 게 선행 연구 검토, 그 다음에 잠재적 결론 도출. 맞지? 가설 설정 다음에 뭐 해야 돼? 연구 설계. 연구 설계하고 자료 수집. 자수야. 걔들이 미안합니다. 네. 자, 자료 수집했어? 그러면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 처리하겠다. 통계 처리. 그리고 뭐 해야 돼? 가설 검증해봐야지. 가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시 나 지금 뭐 하나 빼먹었니? 잠시만 있어봐. 혹시 쌤이 하나 빼먹었나 싶어서. 수지. 쌤이 하나 빼먹으면 뭘 빼먹은지 알겠다. 우선 가설 검증. 그리고 결론 도출. 및 일반하고, 쌤이랑 필기는 안 했는데 마지막에 이 결론을 갖다가 정책에 수립하는 그런 것까지 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활용까지 가거든. 이런 8단계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도 8단계. 요 8단계가 기본적인 사회문화 연구 방법에서의 틀은, 알겠지? 다만 쌤이 결론 활용 안 줬어. 그럼 우리 거기 하나 적자 그럼. 그 연구 단계 밑에다가 너네 연구 단계 있지? 연구 단계 거기 결론 도출면 일반화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결론 활용 이렇게 적어주세요. 결론 활용까지. 8단계 빼먹으면 섭섭하지 맞지? 여기까지 적어줘. 그렇게 해서 보면 돼. 알겠지? 그럼 요 사람에서 중립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 4, 5, 6, 7 여기까지는 같이 중립적으로 봐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 같이 중립. 그래서 빨간색으로 4에서 7단계까지. 근데 단 일반화의 경우에는 같이 개입해야 돼. 일반화.
예, 그런 거 이제 옛날에 보면 꼭 일반들이 보면 일반 쓰레기 이런 거 드립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단 노란색으로 적게 노란색으로 단 일반화는 개입이다. 같이 개입 하고 안에 개입은 너네 왠지 알겠니 이제? 너네 이제 좀 알겠어? 왜 이렇게 할게? 봐봐. 문제 제기하는 내 연구 주제 내가 설정하는 거잖아. 남이 설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 개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설 설정하는 것도 내가 설정하지 남이 설정하진 않아. 가설 설정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연구에 관한 거니까 내가 설정할 수 있어. 연구 설계까지 개념의 사전적 정의, 조작적 정의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왜 개입이 돼야 돼? 아니 왜 중립이 돼야 돼?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런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객관적으로 통계 처리하고 그냥 객관적 잠깐만 바람 이렇게 많이 부나? 잠깐 열어볼까요? 소리 들려 혹시? 선생님 좀 약간 더웠어요. 근데 소리 들려 방금. 와, 대박이지. 여기까지 객관적인 과정이니까 객관적이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단 일반화에 있어서는 중립이 아닌 개입으로 갈 수 있지. 왜? 결론 도출해서 여기까지는 이미 객관 일반화 시키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 일반화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간다. 알겠지? 그럼 만약 10번쌤이 예시 2가지 정도 우리 교재에 있는 예시 2가지 적을 거예요. 그 가지 적고 교재 보자. 알겠지? 10번 4대 첫 번째 개인의 학력과 소득 간의 관계. 개인의 학력과 소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두 번째, 조기 영어 교육이 영어 실력에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 다 끝난 건데, 쌤이 썰 하나만 좀 풀어줄게. 갑자기 저거 하나 생각난 게, 우리 예시에 조기 영어 교육이 영어 실력에 미친 영향이라는 게 있잖아. 쌤이 요즘 무슨 프로그램에 빠졌냐면은, 그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MBC 보면은 다큐 중에.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요즘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영유 들어봤어? 영어 유치원이거든. 영어 유치원. 이 영어 유치원이 그렇게 불티난대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유치원 어린이집 특히 유치원 들어가려고 막 애가 태어나자마자 대기번호를 거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막 그 가면 볼 추천도 막 하고. 그래서 이런 가능하면 이런 거죠. 자식을 가능하면은 좀 좋은 곳에, 좋은 교육기관에 보내고 싶어요. 나중에 유치원 이것도 나중에 사회학 기관에서 배울 거야. 1차적 사회학 기관, 2차적 어쨌든 2단원 가서 배울 건데 이런 영어 유치원들이 요즘 불티난데. 근데 그 한 영어 유치원이 서울에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대. 막 시설도 좋고 안에서 실내 운동장도 있고 그리고 또 그 10명의 아이들을 2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한 명 한국인 담임 선생님, 외국인 담임 선생님 막 들어가서 하고 식단도 무조건 다 유기농으로 주고 그리고 또 뭐 한다 하더라. 뭐 어쨌든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맞다 그래. 그리고 외국에 있는 미국의 어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랑 뭐 MOU를 체결해서 업무 협약이죠. MOU를 체결해가지고 뭐 몬테소리 교육과정 이런 거 유명하거든. 옛날에 좀 유명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교육과정들을 자기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하고 막 교환 학생 그런 것도 있대.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거야. 한 1년 학비가 1,800만 원인데. 와, 되게 비싸잖아. 1년 학비가 1,800이면요. 웬만한 사립고등학교 학교보다 어쨌든 맞먹는 그런 수준이거든. 거기다 생각해봐.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 메리트만으로도 사실 끝난 거긴 한데 유기농이래. 야, 모든 게 유기농, 실내 운동장이 있고 뭐 별의별 그래 그것도 있어. 골프도 가르친대. 아이 골프. 그 이제 유아용 골프, 유아 골프도 가르치고 독서 논술 막 이런 것도 시킨다는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인 게
여섯 일곱 살일 거 아니야 유치원 가면은. 그래 그런 애들한테 독서노트 시킨다고 이해를 제대로 할까라는 생각. 걔네한테 도대체 무슨 책을 읽히려고? 난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긴 들었어. 어쨌든 뭐 태권도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야. 1년 학비 1,800. 학부모들이 막 가가지고 그래 여기 신청 무조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신청을 다 했는데 실상이 그게 아니었던 거지. 실상은 유기농 필요 없어. 이마 진짜 밥 엄청 적게 주고 막 실내 없는 다 없어. 그리고 막 애를 때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됐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영어 유치원이 부산에도 지점이 있나 봐. 부산이 센텀시티 유명하죠. 그런 데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해결이 안 되고 원자재 구입비 뭐 대금도 지불 안 하고 한마디로 그 많은 돈을 원자재 들고 튀었다 뭐 원자재 들고 먹었다 원자재 먹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간단히 썰 풀었고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1시간 됐니? 1시간 됐어 맞지? 그럼 복습하고 교재 보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지적 연구하면 되겠다 맞지? 자 그럼 보자. 가설의 요건, 형식상 요건, 내용상 요건이 있다 했고 첫 번째 조건은 IV랑 DV가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변인 간의 관계가 어때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자 내용상 요건 검증 가능성, 검증 필요성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의 영역이냐 가치 영역이냐 그리고 진부한 짓을 안 되고 뭐 동어 반복 안 된다. 자 기납적 연구와 연역적 연구. 자 가설 대전제가 제시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랑 왜 이러지? 기납적 연구랑 연역적 연구로 다니는 거야. 자 연역에서 기납으로 가는 거 무슨 연구? 실증적 연구. 다른 이름은 양적 연구. 기납만 하는 거 해석적 연구. 자 가치 중립과 개입. 자 4단계 뭐였는지 기억나? 그렇지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이었어.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도 하고 잠깐만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도 하고 충원해서 당황했어. 그리고 가설 검증하고 결론 도출까지 7-1이라고 하자. 너네 좀 더 쉽게 잠깐만 입안에 머리카락이 왜 나와? 자 너는 7-1, 7-2 분리할게. 7-1 결론 도출. 알겠지? 우리 2-1, 2-2 분리했던 것처럼 7-1을 일반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잡으면은 결론 도출. 이 결론 도출이 뭐야? 얘는 가치 중립. 일반화는 가치 개입. 이렇게 나온 거지. 알겠지? 그래서 1단계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까지 개입. 그리고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가설 검증, 그리고 결론 도출까지는 중립, 일반화부터 들어와서 결론 활용까지 개입. 이렇게 사례 2가지 봤죠? 영어 교육. 솔직히 영어 교육 중학교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 하잖아.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막 미리 영어 유치를 보는 난 개인적으로 그건 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빈 과목수 해보자. 가설의 요건, 변인 간의 관계 명확해야 돼. 검증, 가능성, 검증, 필요성. 문제적 연구, 가설 제시 안 돼 있어요. 기납적 연구, 가설 제시되어 있어요. 연역적 연구, 연역 후 기납은 실증, 기납만 하면 해석. 1, 2, 3, 8, 4, 5, 6, 7 이거 다 기억해주고 요거. 자 그러면 다 지우고 다시 복수해보자. 다 지우고 처음부터. 자 양적 연구 들어왔습니다. 양적 연구 들어갔어요. 맞지? 자 양적 연구 시작해서 첫 번째 양적 연구는 방법론 쪽 이론론 이원론 이론론이라고 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 뭐야? 중요하니까. 방법론 쪽 이론론이라고 했어. 자연과학적인 방법이라 했고 목적, 규칙성 백지복수 머릿속으로 떠올려. 규칙성, 변인 간의 상관관계, 법칙을 발견하는 거. 3번 기본 입장. 사회문화 현상은 생각해봐. 규칙성이나 인과관계는 아니죠. 인과관계나 일정한 원리가 존재한다. 잘했어. 두 번째 측량이 측정. 그 다음에 계량화, 다른 말로 수치화, 그리고 통계 분석이 가능했다. 오케이, 좋았어. 세 번째 단순히 일반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화된 현실 가정. 요 표현 좀 어렵다 맞지? 다시 단순화된 현실 가정. 단순화된 현실 가정이나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다 얘기도 했었고, 사실과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실과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는 배제된다 라고 했어. 4번 장점, 객관성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원인 설명. 그렇지. 원인을 설명하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용이하겠죠. 근데 한계는 뭐예요? 가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걸 분석하는 데 곤란하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피상적인 사실파악. 사실파악이라고 해도 된다 했어. 피상적인 사실파악에 그치 우려가 있다. 심화. 방법론적 이론론은 가치 함수성을 부정한다. OX, X. 연구 단계였어. 자, 연구 단계. 6번 연구 단계 했지. 연구 단계. 연구 단계 첫 번째. 1단계 문제 제기. 연구 주제 설정. 2단계 가설 설정하는데 가설 설정에 B로 먼저 가야 돼. 선행 연구 검토하고 그 다음에 IV와 DV의 잠정적 진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잠정적 결론 도출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설 요건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 연구 설계해야 되겠죠. 가설 설정에서 연구 설계해야죠. 연구 설계. 연구 설계 A 개념의 사전적 정의, B 개념의 주석적 정의. 그리고 나서 자료 수집해야 돼. 주로 여기서는 무슨 법과 무슨 법? 질문지법과 실험법. 머릿속에 팍팍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복습하는 거야. 계속 읽어. 그 다음에 떠올려봐.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양적 자료라고 적었고, 가설 검증에서 가설과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맞다. 이거 딱 이렇게 나오네. 그럼 수용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기각하면 된다 했어요. 기각. 그리고 결론 도출하고요. 일반화 시키고요. 일반화 시키고요. 그 다음 결론 활용하면 되고요. 7번 가설의 요건. 형식상 요건. 첫 번째 A, IV랑 DV가 존재해야 된다. B, 변인 간의 관계가 정부 관계, 플러스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그리고 또는 관련이 아예 없거나, 그래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내용상 요건은 A, 검증 가능성. 사실의 영역이냐 가치 영역이냐. B, 너네 계속 떠올려야 돼. 삶보다 이게 중요한 거야. B, 검증 필요성. 검증 필요성. 뭐랑 뭐 보는 거야 여기서는? 그렇지. 진부한 지수를 안 돼. 그리고 동호 반복 안 돼. 지금 너네 이렇게 적었을 때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교재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8번 기납적 연구랑 연역적 연구. 기납적 연구는 가설, 즉 대전제가 제시되지 않았다. 연역적 연구는 가설, 즉 대전제가 제시되었다. 시즌적 연구는 연역 후 기납. 해석적 연구는 기납. Understand? 오케이. 9번. 계속 떠올려야 돼. 9번. 뭐였지? 가치 중립대 K. 가치 중립적인 거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통계 철회, 가설 검증, 그리고 결론 도출까지. 가치 개입적인 거는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 그리고 7단계로 넘어와서 일반화, 같이 한다. 결론 활용까지. 10번 사례 5번 정도 알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재. 시간이 50분 정도 넘겠죠? 1시간 아직 안 됐잖아, 맞지? 자,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은 나랑 같이 또 교재 표시부터 해야죠. 22페이지입니다. 양적 연구 방법 22페이지. 필요한 부분 나랑 같이 줄 끄면서 가도록 할게요. 줄. 자, 알겠죠? 저거 좀 내려놓자. 첫 번째. 의미와 기본 전제 및 목적 보자. 의미와 기본 전제 및 목적 나랑 같이 밑줄 칠 거야. 자, 첫 번째 1번 의미 돼 있죠. 1번 의미. 자, 의미에서 어디 밑줄 치냐? 과학적인 결론 도출. 과학적인 결론 도출. 여기 밑줄 치겠습니다. 2번 기본 전제. 자, 기본 전제는 쭉 가. 자, 둘째 줄.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 적용까지.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 적용까지 쫙 밑줄하고, 거기 이렇게 적혀있죠. 방법론적 이론론 되겠죠. 네모합니다. 방법론적 이론은 네모. 자, 그 다음에 목적. 3번의 목적. 자, 사회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성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변인 간의 상관관계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가서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일반화를 정립하거나 법칙 동그라미. 법칙 정리 돼 있죠. 법칙 동그라미. 그리고 2번 기본 입장 나온다. 맞지? 자, 기본 입장이 동그라미 1번.
자, 보자. 자연현상의 인과법칙이 내재해 있듯이 사회문화 현상에도 일정한 원리나 규칙성 인과관계 존재. 자, 일정한 원리나 규칙성 인과관계가 존재까지 밑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 그죠. 오른쪽 한번 보고 갈까? 잠깐. 오른쪽 잠깐 보고 가자, 얘들아. 방법론 쪽 이런 거. 규칙성 및 인과관계의 존재, 계량화 및 통계 분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가리킨다. 그런데 양적 연구 방법이 방법론적 이론론의 입장을 전제로 한다고 해서 사회문화 현상의 가치 한족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사회문화 현상이 인간의 가치를 함축하여 발생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행위에도 개개인을 초월한 일정한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대요. 자, 그래 계속 가보자. 2번. 자,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자, 간다. 측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계량화 동그라미. 자, 계량화에 땡겨서 수치화라고도 좀 적어 놓을게요. 수치화. 그리고 통계 분석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보자. 3번. 자,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만 존재하는 단순화된 현실을 가정. 자, 단순화된 현실을 가정 밑줄, 콤마. 그 다음에 통제된 실험이 있죠. 통제된 실험. 통제된 실험. 통제된 실험 같지, 왜? 나는? 자, 통제된 실험 밑줄 하겠습니다. 자, 4번 가죠, 4번. 사실과 가치의 분리,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과 절차를 통해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거기 봐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배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배제까지 밑줄.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객관성을 확보 밑줄.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봐. 우리 수량화라고 하니까 수치화라는 표현도 쓴다. 알겠지? 수량화도 적어놓을까? 수량화도 적자. 오른쪽 가보면은 수량화 나와있죠. 양적 연구 방법은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계량화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래요. 그렇지. 이거를 뭐라고 해? 언어를 갖다가 숫자로 바꾸는 거?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 법칙과 일반화 봐봐. 법칙은 이렇게 나오고 일반화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법칙과 일반화의 차이도 나오고 있다. 맞지? 자, 계속 가볼게. 3번 평가 1번 장점이죠. 장점에 동그라미 하나. 자, 계량화된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정확한 연구 방법을 얻을 수 있음. 이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객관적인 연구. 거기에 밑줄. 자, 세 번째,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해 사회 전체적인 특성이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이거 넘어갈게요. 네 번째, 일반화나 법칙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미래의 결과 예측. 자, 거기에 원인 설명 밑줄. 그 다음에 미래 결과 예측에도 밑줄. 그 아래에 2번 한 개 나오죠. 한 개. 첫 번째,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곤란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넘어갑니다. 행위 주체인 인간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연구를 함으로써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자,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피상적인 사실 파악에 그칠 수 있다. 피상적인 사실 파악에 그칠 수 있음 밑줄 그어주면 되고. 오른쪽 가보자. 자, 자료 탐구 볼게요. 연구 주제, 계층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상자 40세 이상 국민 1000명 돼 있죠. 계층 구분, 연구 대상자의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하여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함. 삶의 만족도 파악, 10점을 만점을 하여 연구 대상자들이 표시해주는 점수를 수집함. 거기에 마지막 동그라미 있죠. 거기다 땡겨서 이렇게 적어봐. 질문지법. 점수를 표시하는 거죠, 애초에. 그리고 아래 분석에 밑줄 좀 쳐볼까? 분석에 보면은 상관관계라는 표현, 상관관계 네모에서 셋째 줄에 분석에 있는 셋째 줄 상관관계 네모 쭉 밑줄 쳐. 두 변인 간의 통계적으로 일정한 방향을 갖는 정 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하면 의미같이. 거기까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봐봐. 양적 연구 방법과 객관성. 역시 요거 파악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확인학습 문제 알아서 풀면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가봐.
자, 뒤로 넘어가면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절차 나온다, 맞지? 치고 4.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절차 나온다. 첫 번째 1번 연구 주제 설정. 거기다가 땡땡해서 리콜 해서 문제 제기. 다시 한번. 자, 연구 주제 선정돼 있죠. 거기에 리콜 해서 문제 제기 적어주세요. 첫 번째 독립변인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 선정. 다른 말로 IV랑 DV의 관계를 파악하면 된다. 자, 기존 이론이나 새롭게 등장한 주장 등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연구 주제가 선정된다. 맞지?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자. 가설 설정. 자, 가설 설정.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하지만 가설 설정 없이 통계 분석을 통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도출하게 되면 이건 넘어가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3번을 가기 전에 오른쪽 잠깐 보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이 나와있죠. 성별, 소득, 학력, 인종 등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변인이라고 한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된다. 자, 독립변인은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초래하는 변인이고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변인을 의미한다. IV랑 TV의 관계 얘기하고 있죠. 자, 계속 가볼게요. 가설 설정 넘어서 3번 연구 설계. 자, 연구 설계의 거의 개념의 조작 특성이지. 네, 뭐 너무 중요하죠. 자, 오른쪽 바로 가봐. 개념의 의미를 풀이하는 사전적 정의와 달리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계층은 사회 내부 위계 구조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한다는 사전적 정의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연구 대상자들의 계층을 연소득을 통해 파악하기로 하며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은 상층, 4천만 원 이상은 8천만 원 미만은 중층, 4천만 원 미만은 하층으로 분류하기로 한다는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라는 거. 그래서 왼쪽 다시 가볼까? 자, 가설의 추상적 개념은 측정 가능한 개념. 즉 언어라는 것들, 언어를 숫자로 뭐 한 거예요? 계량화, 수량화, 수치화한 거지.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속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로 설정한다. 이걸 개념의 조작적 점이다. 알겠니? 그럼 됐어요. 자, 계획 작성 넘어갑니다. 4번 자료 수집. 자, 우선 1번, 2번, 3번 묶어서 뭐라 적으려는 같이 계획. 자, 4번 가보자. 자료 수집. 자, 거기 질문, 양적 자료의 수집 밑줄. 양적 자료 수집의 밑줄. 질문지법 네모, 실험법 네모. 그리고 5번 자료 분석 가볼게요. 통계 처리 같이 하죠. 자, 여기는 뭐 통계 분석 기법 돼 있지. 통계 분석의 밑줄 치면 될 것 같고. 6번 가설 검증 가자. 가설 검증은 자, 둘째 수용의 동그라미, 기각의 동그라미. 그 다음 7번에 결론 도출 및 일반화 나오죠. 결론 도출 및 일반화 나오지. 거기서 결론 도출 네모, 결론을 도출돼 있지. 결론을 도출 네모. 그리고 일반화를 정립해 일반화 네모. 그리고 위에다가 적어줘. 밑에다가 적든 위에다 적든 결론 도출 7-1, 일반화에 7-2. 가설이 기각되었을 경우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각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함. 그리고 만약에 너네 빠져있죠. 우리 책에 빠져있어. 8번 결론 활용. 이거까지 적어줘. 그럼 너네는 4단계부터 7단계까지 결론 도출까지는 같이 중립이고, 자, 일반화부터 결론 활용까지는 다시 또 같이 개입이 되겠네. 맞지? 곱하기 저 오른쪽 가봐. 가설의 요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보자고. 요거 보자고. 자, 형식적 요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두 변인 간의 관계의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 즉, 두 변인 간 정의 관계와 부의 관계 중 하나를 설정하거나 두 변인 간 아무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관계의 방향을 명확하게 된다. 명확히 포인트 알겠지? 내용적 요건 봐봐. 측정과 계량화, 통계 분석을 통한 검증 가능성을 진행한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 즉 검증의 필요성을 진행한다. 밑에 보자. 자, 우리나라 인구는 4천만 명 이상일 것이다. 이건 사실분만 파악하면 되지 않니? 생각해봐. 이걸 가지고 자 나눠봐. 우리나라의 인구는 4천만 명일 것이다. 이거 되니? 자, 이런 경우 왜 안 되냐고 보는 거냐면은,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해. 사실 여부만 파악하면 된다. 근데 너네 아파도 이렇게 쉽게 파악해주면 돼. 앞에도 뭔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 앞에도 조건.
자, 명제로 치면 명제와 조건 이런 파트에서 보면은 앞에도 조건, 뒤에도 조건이 돼야 돼.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근데 봐봐,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 조건이니 그냥 인구라는 딱 저걸 뿐이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쉽게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 봐봐. 개인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맞지? 자, 개인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개인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좀 모호하지 않아? 왜냐면은 너네가 왜 모호하다 느끼는 이유는 개인의 소득 이거는 객관식 수치가 많은데 만족도 이거는 수치화하기가 좀 힘들어. 왜?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 이거는 엄연히 얘는 거다 줘도 밑에 거는 주관적이야. 이런 경우는 지적 연구에 좀 더 적합할 수는 있겠죠. 세 번째 거 볼래? 거기 천국 동그라미, 천국 이런 거 내가 검증 가능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했어. 맞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실제 GDP가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즉 동어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밑에 양적 연구와 연역적 연구 다 봤거든요. 너네 어디로 가냐면 잠깐 어디로 가야 되지? 32페이지 2번 문제 잠깐 볼래? 이거 쌤이 좀이랑 같이 풀 건데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뭐가 조건이 있고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뒤로 좀 더 가볼게. 뒤로 좀만 더 가보자.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63페이지 8번 문제 잠깐 가볼래? 63페이지 8번 문제. 기억 봐봐.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많을수록 비행 경험이 많아진다.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많아진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이 문제는 저 뒤에 자료 수집 방법까지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 얘기를 하는 이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가설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볼까? 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좀 더 빡 오는 게 있는데 잠깐 수능 기출을 더 보여줄 수가 없어서 쌤이 지금 마음 같아서 지금 수능 기출 바로 보여주고 싶거든요. 참고 있어요. 없네요. 수능 기출 쌤이 나중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너네 10분 쉬고 10분 쉬었다 보자.